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의 입문 강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오늘 강의 중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상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상표 정의 규정인데, 이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상표법상. 하지만 이제 정의는 돼 있지만, 정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판례,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게 돼요. 그래서 상표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상표 사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별표 100만 개. 왜냐하면 1차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나오면은 땡큐예요. 거의 뭐 찍어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쉽게만 나온다 그런 게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이게 개념이 이렇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내용은 되게 많아 보여도 기준만 잘 잡으시면 어렵지 않고요. 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보시게 되고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표 사용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중요한 논점의 하나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침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아직 안 배우셨어도 특허법 뭐 이런 것들 우리 변리사가 되시면 뭐 삼성전자나 LG 뭐 이런 애들 통해서 뭐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이런 거에 우리 딱 리딩하는 사람으로서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다투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 너무 워낙 중요해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범위학인 심판이라는 거를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사용시도 심판인데 이게 다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표 사용은 이 각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표 사용이라는 게. 그러면 상표 사용은 우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일부러 프린트물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다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정도만, 이것도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다 똑같이 해드려요. 잡아드리려고. 자, 우선 법조문 2조 1항 11호와 2조 2항에서 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어떤 거 표장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거를 유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사용이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단순히 표장을 표시했거나 유통만 했다고 해서 사용이냐? 막 논란이 많아요. 그에 대해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해요. 판단 기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 프린트물에 있지만 그걸 뭐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판단 출처 표시나 우리 잣다 식별 표지로 사용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근데 아까 우리 상표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했죠. 출처 표시 기능, 잣다 식별 기능. 이런 거를 발휘했다라고 보여질 때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냥 표시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감이 안 오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자, 사용이려면 이런 법조문상으로 형식적으로는 표시, 유통, 광고, 선전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서는 판단 기준으로 출처 표시 기능이나 잣다 식별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미 앞에서도 한 건데, 자, 상표에 어떤 사용된 걸로 되려면, 자, 상표의 정의 규정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상표 정의 규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었죠? 상자사표 기억나시나요? 자, 상품에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우리가 윙크 사건, 윙크.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할 때 무슨 사건 그러면 누가 이름 정한 건 아니고요. 보통 중요한 상표나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서로 그냥 딱 말로만 표현할 때 하는 건지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윙크 사건, 무슨 사건 이러면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거지 답안지나 이런 논술을 할 때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윙크 사건에서 뭐라고 언급했다. 이러면 감점돼요. 그리고 혹시나 또 그다음에 판례 번호 있어요. 판결 번호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판결 번호 쓸데없이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 번호를 외워서 쓰신다거나 그런 거는 나중에 실무에서 무슨 내가 논문을 쓴다거나 이럴 때지, 시험 볼 때 판결 판결 번호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판례는 이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아까 상품은 교독 상목품, 우리 교환 가치를 갖고 독립하여 상거래 목적물이 대상이 되는 물품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쓰지 않았다? 상품이 아니면 상표 사용이라 볼 수 없고요. 상표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침해가 아니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된다.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표 사용이려면 상표여야 되는데 상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상품이어야 된다. 상품에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여기에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판례가 조금 있어요. 그럼 언제 상표 사용이냐 아니냐 되게 뭐랄까 사실관계 막 다툼이 되게 많았겠죠. 이럴 땐 사용이야? 아니야? 막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판례가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요거 자잘자잘한 요런 판단 기준을 통해서 판단했을 때 자잘자잘한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판례 기준 중에 상품의 출처 표시나 자타 식별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요거를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자꾸 기본 강의에서 또 이렇게 또 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중급 강의나 또 문제집도 풀고 이러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이해하시면 뭐 더 좋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판례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제 이건 외우실 필요 없는데 예전엔 저는 외웠었는데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들이입니다. 사례들을 판례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많아요. 근데 뭐 되게 많은 것 같죠? 많긴 해요. 근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얘네들이 사용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점이 상거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용이냐 아니냐가 다툼이 많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표시를 했든 유통행위를 했든 광고 선정 행위를 했든 뭘 했다? 출처 표시로서 자타 식별 기능을 발휘했느냐. 아직 출처 표시 자타 식별 기능도 감이 조금 떨어지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자타 식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배워요.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또 뒤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감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우선은 요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은 법조문에서 나와서 이 판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표 사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상표부터 중요한 여러 가지 논점의 연결고리가 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당연히 잘 나오고요. 1차에서. 뭐 2차에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예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 판례들이에요. 제가 여기 막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디자인이냐 뭐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항상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출처 표시나 자타 식별 기능을 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거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무늬가 독특한 무늬가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학의 학 뭐죠? 새학 이게 쌍학이라고 해서 학이 쌍으로 있어요. 쌍둥이로. 그런 무늬가 있는 거를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걸 독특한 로고는 등록이 잘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 이렇게 침대로 상표 등록을 받아놨는데 이게 등록이라는 표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비슷한 요거 무늬를 따라해서 침대 머리맡 헤드보드라고 하잖아요. 헤드보드에다가 이거 쌍학 무늬로 쫙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가 보기에는 이거는 침해냐 아니냐 논란이 되겠죠. 똑같이 따라했으니까 침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얘가 만약에 상표로 사용한 거라면 침해지만 상표로 사용한 게 아니다. 그러면 침해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상표 사용에 대한 논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상표 사용은 여러 가지 형태를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출처 표시나 자타 식별 기능이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디자인적으로 신미감을 느끼게 사용했다고 보여지고 헤드보드에 표시됐다고 해서 이 침대의 브랜드로 느껴지느냐.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려고 제가 브랜드라는 말을 표현하는 건데 브랜드 말은 원래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법률적 용어로는 마케팅적 용어지 브랜드라는 표현은 가능한 쓰실 일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처 표시나 자타 식별 기능을 했느냐, 브랜드로서 느껴졌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디자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미적 감각만 느껴진다. 이게 뭐 상표 브랜드로 보여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이 아니게 됩니다. 그게 판례고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좀 보여진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아니게 됩니다. 비슷한 게 또 이제 척주 동해비입니다.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척주 동해비. 여기 이제 삼척 부사인가? 옛날 거기 뭐라고 하죠? 그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부사인데 삼척에 있는 사람이 이게 뭐 거기 조수간만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입지 않게 이런 무슨 막 주술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삼척에 가보시면 거기 실제로 이렇게 비문 같은 게 있고요. 박물관, 삼척박물관에 가보시면 여기 척주동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도자기에 대해서 척주동해비 해가지고 이거를 상표로 등록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삼척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요게 이제 그 실제 척주동해비라고 해서 비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비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도자기에다가 문양을 딱 넣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겠죠. 침해 아니냐? 뭐 하는 짓이냐? 척주동해비 그대로 있네. 그렇죠? 그럼 우리 아직 침해 요건을 안 배웠지만 그 중에 이게 상표법이 문제됐으니까 얘 사용이 상표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표로 판단할 때 뭐라고요? 출처 표시나 자타 식별 기능으로서 발휘됐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 지금 감은 없지만, 이거는 상표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거는 단순하게 도자기의 겉을 이쁘게 표현을 한, 그냥, 게다가 또 척주동해비라는 게 뭐 누가 창작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라기보다는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척주동해비 사건이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요. 이것도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왜? 출처 표시나 뭐 자타 식별하는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표 사용의 개념이에요. 아무리 표시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내가 등록받은 상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거랑 비슷하게 썼다 그러면 무조건 침해라고 보이는데, 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도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지, 이거는 뭐 뭔가를 표시를 하긴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거는 상표권과 뭐 표장이 똑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표시된 게 이거는 아쉽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죠. 그게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침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조금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제 페라가모 형태의 이거를 무늬 같은 거를 구두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페라가모 업체에서. 그런데 다른 업체가 구두에 여기 부분에 요거를 말굽 모양 같은 걸 이렇게 쌍으로 한 거잖아요. 이걸 비슷하게 흉내낸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침해냐 아니냐가 문제됐는데, 얘는 이제 당연히 디자인으로 썼다 막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아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는, 자, 꼭 디자인이라고 해서 상표 사용이 아닌 게 아니라 디자인이면서도 출처 표시 또는 자타 식별하는 걸로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왜냐하면 구두 같은 경우 좀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는 이제 뭔가 장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되게 유명한 것들이고 뭐 어떤 그런 무늬가 상표로서도 보여지는 경우는 여기에 부착됐다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서도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디자인으로 됐다고 해서 사용이 아닌 게 아니라 출처 표시 자타 식별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쁘게 디자인됐다고 보여지면서도 상표로서도 쓰여졌다고 볼 수 있으면 사용으로 보게 돼서 이건 침해에 해당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의 경우에 이런 것들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상거래는 이제 상품도 워낙 다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으니까 이렇게 판례들이 많게 됩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을 항상 먼저 떠올리셔야지 판례를 무조건 그냥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출처 표시 자타 식별 기능을 하나? 아, 그래서 사용으로 봤구나. 아, 그래서 사용으로 안 봤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판례는 아, 이거는 사용, 이거는 사용 아니야. 이렇게 막 외우시면 안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예, 그런 적 많습니다. 몇 번씩. 저도 웬만한 걸 다 찾아서 넣었는데도 그 희한한 막 90년대 막 잘 보이지도 않던 판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찾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맨날 판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 일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서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는 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냐? 그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에 대해서 항상 사용 문제는 항상 출처 표시 자타 식별 기능을 발휘했을까? 상표로서 브랜드로서 쓰여졌을까?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게 소니에 대해서 등록 상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이 전자제품인데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근데 얘는 이제 두 가지로 썼습니다. 하나는 겉에 만능이지 소니 전용, 그러니까 소니에 맞게 쓰는 거다. 그렇게 소니 제품이랑 쓸 수 있는 전용 리모컨이다 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로기판입니다. 회로기판 안에 소니라고 했어요. 근데 을은 소니한테 허락받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해 주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엔 사용된 형태라든지 이런 걸 다 구분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겉에 표시했고요. 요거는 회로기판 안에 별도로 표시했죠. 근데 1번의 경우에는 어떤 기종, 이걸 단순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역시 사용이 아니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이건 상표로서 쓰여졌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종에 쓸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회로기판이 있었죠. 이제 부품인데, 부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 속에 있잖아요. 제품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상표를 표시했어. 자, 이거는 분해해야지만 알 수 있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알 수 없다. 상표인지. 그러므로 역시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겠죠. 결론이 저절로 도출이 됩니다. 침해 요건을 뭐 다 안 해왔다 하더라도,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등은 나중에 기본 강의 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용 그러면 표시, 유통, 광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외우시겠어요? 자출,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브랜드로서 쓰였느냐, 다른 상표와 구별되고 또 누구의 거라고 표시될 수 있느냐, 그런 이미지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느냐,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거의 안 나오지만 특허법원 판례라서요. 이거는 이제 양념통닭 포장용 종이상자라는 등록 상표인데, 여기 닭머리 도용을 상표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자, 이것도 심판이니까 침해 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이게 권리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갑의 상표권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심판을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세한 거는 뭐 특허법에서 우선 자세하게 하게 되고요. 이제 상표법에서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특허법에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뭐 이런 심판이 왜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리 범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갑의 권리에 속하니까 침해냐 아니냐 이런 걸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게. 근데 자, 양념 통닭이 요 안에 들었는데 요게 이제 포장용 상자죠. 포장용 종이 상자 겉에 딱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양념 통닭 포장용 종이 상자에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요거를 포장용 종이 상자에 표시해놨네요. 이건 당연히 권리에 속하고 침해겠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상표 사용에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출처 표시를 한다거나 자타 식별 기능을 하는 건데, 자,
뭐에 대한 출처 표시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 대상물, 상품이나 서비스 대상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출처 표시냐 자타식별 기능을 하느냐를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딱 누가 이렇게 양념통닭 포장이 딱 돼 있는데 박스를 딱 보고서 겉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솔직하게가 아니고 상거래상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자, 양념통닭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의 상표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이걸 딱 보고 양념통닭 관심 없어요. 그냥 이 포장 박스의 상표라고 생각되세요? 당연히 양념통닭의 내용물에 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엔 아무리 여기 똑같이 닭머리 도형이 똑같이 들어간 상표가 동일하고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 사용이 문제가 됐는데 얘는 쓰긴 썼죠. 썼으나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양념통닭 내용물에 대한 출처 표시지 포장용 종이 상자에 대한 출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출처 표시 자타식별 기능을 발휘하는 게 사용인데 뭐에 대한 출처 표시냐?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뭐에 대한 출처 표시 자타식별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판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무슨 중요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판례에서 좀 암기할 뭐 키워드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론만 외우시거나 그러시면 실수하시고 틀려요. 오래 기억되지도 않아요. 항상 뭐에 대한 출처 표시로 쓰여져서 아 이거는 사용이구나 사용이 아니구나 이거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표 사용에 대한 논점을 쭉 설명드렸는데 이런 판례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되게 쉽고 되게 간단한 거라서 이런 판례 정도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사용에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와서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게 분쟁이 많이 있었겠구나. 사용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툼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프린트물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요 정도만 보시고 사용이 되게 중요한 논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지금 1회 지금 입문 강의 이제 1회를 했습니다. 6회 정도 할 건데 각 1회마다 한 3번, 4번 정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20분 또는 30분 아니면 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서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날짜로 따지면 하루에 1회 해서 한 3, 4개 강의를 쭉 묶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법률적인 기본 용어와 그다음에 상표법의 목적, 상표는 도대체 뭘 보호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표에서 이제 용어들이 이제 나온다 이거죠.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 출처 표시, 자타식별, 그다음에 뭐 사용,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해드린 상표 사용, 이게 중요한 개념들이 있고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막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드셔서 판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례가 아무리 많아도 판례를 우선 자기가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사로부터 배우게 되면 이 판례는 이래서 결론이 나왔구나. 그리고 이런 근거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구나. 자기 예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암기해서 쓸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상표법에서는 판례가 중요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판단 기준, 관련 법 규정 이런 틀이 우선 돼 있어야지 그 해당되는 틀을 제가 만들어서 선반에 놓으면 그 판례들을 거기다 올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상표 사용, 정의 이런 부분들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강의를 해드리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입문 기초 강의니까 부담 없이 보시고요. 상표법은 뭐 나중에 또 민법이나 또 특허법을 또 듣고 나서 이 상표법 입문 강의 들으신 거 아니면 또 지금 그때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좀 시간을 내서 가볍게 보신다면 특허법과 특히 우리 이제 민법은 이제 기초적인 거고 특허법하고 상표법은 이제 차이가 있게 돼요. 이거는 특허법에서 이런 걸 했는데 상표법은 전혀 다른 보호 대상으로서 틀린 개념들이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특허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선은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민법 특허법을 들으신 분이시라면 기본 강의 전에 요거 6회
강의는 그냥 가볍게 눈으로 보시면 나중에 기본 강의 하실 때 아주 밑거름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 기초 강의 여러분들 기본 강의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또 입문 강의 또 이어서 또 준비해서 또 강의 촬영을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